안녕하세요. EBS 입시정보 분석의 지식 1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수시 상황에 대한 점검이라는 제목 보이시죠? 근데 저는 사실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황을 점검하는데 너무나도 2027 대입을 준비한 학생들이 상황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역대급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남발하더라고요. 꼭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하고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역대급이라는 표현을 남발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 수능 초창기입니다. 1995년부터 2006년까지 한 10여 년 동안의 수능 응시자 현황이에요. 대략적으로 보셔도 숫자가 어떻습니까? 50만, 60만 보이시죠? 이게 재학생들만 응시한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재학생의 응시생, 그 다음에 재수생, N수생 합쳐도 사실은 수능을 보는 학생이 50만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사실은 어찌 보면 고모, 삼촌, 이모 또는 아버지, 어머니 세대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재학생이 이미 50만, 60만이었어요. 그리고 N수생도 20만, 30만이 됐던 시절입니다. 그 비율로 봐도 30%대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역대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근래 한 5년, 10년을 놓고 보면은 사실 올해 대입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역대급이라는 표현을 너무 남발하길래 제가 이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실제로 2021학년도 대입부터 2027학년도 대입까지의 수능 응시자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6학년도 대입까지는 이미 나와 있는 거죠. 제가 가리겠습니다. 27학년도 대입을. 근데 27학년도 대입은 추정입니다. 왜? 아직 수능 안 봤잖아요. 그렇죠? 실제 수능을 응시한 숫자가 30만 정도 전후가 된다라는 거. 재학생은. 그리고 N수생은 15만 전후. 최근에 보시면 24학년도 수능부터 시작해서 한 15만 정도가 좀 넘어서게 됐다. 그런데 제가 추정할 때 아마도 올해 6월 모평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200% 조금 넘어서는 수치들이 보통 수능을 보거든요. 그런 걸 계산해 봤을 때 최근에 한 3년치의 통계를 기본으로 추정해 보면 17만 5천에서 18만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놓고 보면은 30%가 이미 다 넘어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 올해 N수생 규모가 35%는 넘었을 것이 거의 확실시 돼 보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려운 부분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무시할 수는 없다. 다만 너무 그렇게 이 50만이 안 되는 수험생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너무 많이 위축되는 느낌이 좀 들어서 이 말씀 드립니다. 이때 사실 N수생뿐만 아니라 재학생 숫자 자체가 굉장히 적었죠. 이제 코로나가 있었던 2020년에 치러진 2021학년도 수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5만 이하의 전체 수험생, 실제로 수능 응시한 숫자가 45만 이하였고요. 25학년도 수능에서는 이제 의대 증원의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황금돼지띠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올해는 이제 마지막, 교육과정의 마지막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N수생들이 조금 더 몰리는 측면이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학생 수와 학급 수에 대한 이야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2026학년 6년 4월, 5월 통계라 볼 수 있는데요. 이때 가장 최근 통계죠. 황금돼지띠가 작년에 있었고, 그리고 백호랑띠, 흑룡띠가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올해 고3 학생 숫자가 이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죠. 황금돼지띠가 약 44만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학생들 재학생 숫자가 좀 줄었다. 이건 사실은 좀 좋은 의미잖아요. 왜? 경쟁 상대가 좀 줄어드는 거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학생 숫자를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황금돼지띠가 있었고,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백호랑이띠나 흑룡띠, 그 이후에 학생 수가 좀 많은 학생들이 좀 연도가 좀 있습니다. 올해 고1과 중2 학생들이 해당되겠죠. 중요한 건 나입니다. 우리 학생들 수험생 숫자 자체가 41만 6,900 정도로 실제로 이 학생들이 전부 다 수능을 보거나 대입에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학생 수 자체가 좀 줄어들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대입에 굉장히 큰 변수거든요, 학생 수 자체가. 그런데 실제로 작년에 그렇게 대입이 큰 변수라고 해서 황금돼지띠가 늘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올해 학생 숫자가 쥐띠 학생들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 유리한 요소거든요. 이 부분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실제로 수험생 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미 추정치를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추정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이 N수생과 검정고시 학생들이 응시한 숫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 모평의 숫자예요. 실제로 7만 5천 전후의 학생이었는데 올해 8만이 넘게 응시했습니다. 확실히 좀 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9월 모평도 어떨까요? 9만 명 정도 선이었는데 올해 아마 9만 5천에서 10만 사이 정도가 9월 모평을 보지 않을까 추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수능도 이렇습니다. 15만이 아니라 16만을 넘어섰고 올해도 아마 17만을 좀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학생을 보면 이렇습니다. 3월 학평을 본 학생 숫자예요. 3월 학평 올해 33만 4천이 봤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추정을 해나가는 겁니다. 6월 모평은 이보다 좀 적은 숫자가 봤죠. 그리고 9월 모평 역시 조금 더 적은 숫자가 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수능을 보는 학생들까지. 자, 3월 학평 그리고 그 6월 모평. 여기가 이제 9월 모평이고요. 여기가 수능입니다. 실제로 6월보다는 9월이 너무 많이 적게 보죠. 그리고 수능 그거보다 좀 더 많이 봅니다.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 여러분 9월 모평은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91% 수준 정도까지밖에 안 봐요. 3월 학평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무슨 얘기냐.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9월 모평을 좀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조금은 내가 수능이라든지 또는 입시에 관심이 좀 적은 학생들이 좀 응시를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처럼 여러분들처럼 만약에 9월 모평을 봤다라고 하면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 상대적으로 좀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이 많이 안 봤기 때문에 성적 자체, 상대적인 위치 자체가 기본적으로 조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건 뭐냐. 여러분들 9월 모평을 보자마자 바로 EBS 와서 가채점 할 거잖아요. 가채점 했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위치가 좀 안 나와요. 그거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떨어지면 안 되겠지만 아주 미세하게 조금 떨어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낙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9월 모평 자체가 응시자 수가 줄어들고 줄어든 그 응시자 자체가 기본적으로 중하위권 학생들이 많이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위치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정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추정하느냐? 9월 여기 3월, 6월 모평이죠. 3월 학평 그리고 6월 모평을 봤더니 대략적으로 98% 수준의 학생들이 보더라. 그러면 9월 모평도 추정하는 겁니다. 기존에 최근에 어떤 흐름을 봤을 때 대략적으로 91%가 좀 안 되게 봤는데 그렇다면 올해 이 학생을 기본으로 해서 90% 조금 넘게 보는 학생을 생각해 보면 9월 모평은 30만 조금 넘게 보겠구나. 그리고 수능은 보통 94% 수준 정도 보니까 올해 우리 재학생들 생각해 봤을 때 대략적으로 32만이 좀 안 되게 볼 가능성이 좀 크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N수행은요 이렇게 봅니다. 대략적으로 9월 모평은 어떻게 되느냐. 6월 모평에 비해서 대략적으로 120% 정도 수준을 보거든요. 10만이 좀 안 되게 볼 것 같고 수능은 최근에 봤을 때 210%가 좀 넘게 봅니다. 그러면 한 17만 5천을 넘어서는 18만에 가까이 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추정하는 거죠. 그러면 올해 수능을 예상해 봤을 때 어떠냐? 재학생은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조금 줄어들겠죠. 16,000 정도 줄어들 거라고 저희가 본 거고요. 그리고 N수행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16만에 비해서 좀 늘어나겠구나라고 해서 재학생은 이렇게 줄고 N수행은 좀 늘 것이다.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아무래도 재학생이 줄어드는 규모와 N수행이 늘어나는 규모가 좀 비슷하죠.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N수행의 어떤 수학 능력 수능에 있어서 능력 자체가 조금 더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약간 미세하게 조금 빡빡해지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는데 너무 겁을 많이 주는 거예요. 역대급이다, 역대급이다. N생이 정말 많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빡빡해질 것 같다.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영어에 대한 것들도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지금 절대평가가 이루어진 이후에 실제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이야기를 전부 다, 이 비율을 전부 다 가져왔는데요. 사실 작년 수능이 약간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영어는요. 절대평가 실시 이후로 3등급까지 단 한 번도 40% 이상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4등급까지는 다 60% 이상이었어요. 정말 최상위권 학생들이 영어가 꼭 1, 2등급이 필요한 학생이라면 조금 빡빡해질 수 있었죠. 작년 같은 경우. 그런데 이 기본 우리 수능 체제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2합 5, 6선 또는 7선까지를 노리고 있는 학생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 친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영어 3등급까지 받는다라는 거. 그렇게 위협적이고 안타깝고 힘들고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좀 열심히 하셔서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마지막 대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학생은 좀 감소하고 N수행이 좀 증가했습니다. 전체 수험생 수는 좀 유지되는 상태고요. 재학생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마지막이죠. N수행이나 검정고시 입장에서 볼 때도 우리도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학생은 아무래도 하향 안정에 어떤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보이고요. 우리 N수행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어쨌든 소신상향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충족률, 방금 제가 영어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확통사탐의 선택자가 좀 많아졌고 그리고 영어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3등급까지 비율이 매해 40% 이상 넘어섰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영어가 어렵다고 했지만 실제로 2026 대입의 결과를 놓고 보면은 수능 최저 충족률은 오히려 더 높아졌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우리 재학생 입장에서 볼 때는 교과 종합을 중심으로 해서 수능 최저 충족하고 그리고 종합전형에 있었던 재학생이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민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 보이고 N수행은 아무래도 논술과 정시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과와 종합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 이 재학생 위주로 생각해보면 입결은 저는 거의 유지되거나 하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N수행이 중심이 되는 논술과 정시 위주로 생각해보면 입결은 좀 유사하거나 조금 더 논술 같은 경우는 특히나 경쟁률이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결국은 이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다? 결국은 학생부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수능 최저에 대한 준비 그리고 또 정시까지 준비한다면 내가 몇 과목을 끝까지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자, 상황 점검입니다. 역대급이라는 말을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2027 조금 더 빡빡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역대급일까? 거기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BS 입시정보 김석의 진심 11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